안녕하세요. 광주 청소년 영화 공동체 상영회 우리의 영화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광주 영화 영상인연대 유혜연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두 분은 방금 보신 행인, 신기록을 연출하신 허지은, 이경호 감독님이십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에서 영화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같이 공동 연출로 작품 만든 허지은이고요. 이렇게 추운 날 바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GV 참여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오픈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읽고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GV를 처음 진행해보는 거라서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어쩌면 행인의 선화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오늘 GV는 키워드를 제시한 다음에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제시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무언가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감독님들의 처음이 궁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첫 연출, 첫 영화, 첫 상영, 첫 수상 이렇게 감독님들이 걸어오신 어떤 처음의 역사, 처음의 영화 역사들을 좀 읊어주시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으로 영화제 가본 거는 오늘의 자리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사실은 학생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실습작품으로 많이 찍어봤었고 근데 이제 제작비가 10만원, 20만원 였기 때문에 이제 영화라고 본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실습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작들에서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과감하게 잘라먹고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영화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동료로 만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없어진 동아리인데 이제 저희가 전남대학교 국어공원학과 그 선후배 사이고 전남대학교 영화 제작 동아리가 제가 입학할 때 막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더 전통 있는 비평 동아리나 감상 동아리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뭔가를 동영상으로 뭘 찍고 또 편집도 하고 그게 또 그냥 영상이 아니라 영화라는 것 자체가 좀 새로웠고 저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20살 대학교 초반에 이제 적응을 잘 못하면서 광주극장에 영화를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면서 기존에 봐고 좋아했던 영화들이랑 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지금 독립영화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많은 영화들이 있는 것처럼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시선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영화라는 것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학생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누구나 뭐 영화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홍보 문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이제 경호 감독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다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동아리에 들어와 계셨고 그래서 그 해에 이제 같이 동아리 친구들, 선후배들 그 나이가 되게 다양했거든요. 저는 이제 20살이었는데 막 30대 초반 선배, 대선배들도 계셨고 그래서 다 같이 막 겨울에 그 추운 날에 3일 동안 막 밤새가면서 영화를 같이 찍어봤었는데 그때가 뭔가 이게
영화가 누군가의 하나의 혼자 할 수 있는 창작이나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이 모여서 가능한 거고 그런 게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영화 동아리로 계속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는 재미였는데 점점 각자 어떤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할지 내가 진짜 내 영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대학교 내내는 아니고 술을 많이 먹었지만 네, 대학교 내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이지 않았을까.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그때 이창동 감독님께서 활동을 하시던 때였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소설이나 시를 썼다 보니까 글을 잘 쓰면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로도 갈 수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설레 같은 게 제 눈에 보여가지고 차세대 이창동이 되길 과감하게 네, 원래 소설이나 단편 소설 시 같은 걸 썼었는데 그 공모제 때도 한 번도 안 되고 사실 되긴 됐었는데 각 한개에서 하는 거 한 번 됐었고 장르 소설이나 뭐 그런 것들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제가 쓰다 보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는 장르 문학을 무시하는 어떤 대중적인 글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문학계의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답이 없다, 노답이다.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 분야는 영어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왔더니 대부분 시네필들이더라고요. 영화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 영화 하는 분들이 있고 영화 학생 배우하는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내가 거기 껴보자고 들어갔더니 저의 한계는 이창동까지였거든요. 이창동을 넘어서는 어떤 실험과 아름다움, 예술 뭐 이런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옛날 영화들도 많이 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위기가 다르구나. 하지만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시네필이든 아니든 똑같다 라는 생각으로 포스트 이창동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영화를 이제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 느꼈던 재미랑 위기를 각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야들 중에 또 그런 게 있겠지만 영화 분야는 배울 게 엄청 안 배우고자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출이 될 수도 있지만 배우고자 하면 배울 게 끝도 없고 음악, 글쓰기, 미술, 편집, 촬영 녹음도 있고 특수효과, 특수음향, 배우 그 전체 과정을 통과하는 제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기획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마케팅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배우고자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배울 수 있는 분야인지라 제가 워낙에 금방 질려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걸 좋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에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기가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많은 대답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질문이 뭔지를 말하는 중간에 까먹었어요. 대답은 잘한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라고요? 네. 첫 번째 재미는 아까 연결했던 것처럼 뭔가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그래서 내가 꼭 연출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거를 뭔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다 같이 만들어낸다라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만큼 또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청소년 영화 상영들이 많았고 저도 이제 사실 동아리에서 했던 작품들은
뭐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각자 연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야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감독이라고 할 만한 이 작품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 사람이 없다 보면 되게 정말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로 정말 거의 끝까지 싸우거나 막 이런 위기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럴 때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는 이제 광주에서 그 당시에 또 영화 동아리라고 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제 다들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디서 배워야 되지? 가끔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고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상은 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알기가 어렵고 또 어떤 동료들을 찾기가 더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이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뭘 배우고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뭐 배우는 거에 어떻게든 책을 보든 뭐 세미나를 가든 해서 어떻게든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지금 우리끼리 그냥 유시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해본 사람이나 뭐 이렇게 관련자나 선배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맞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맞고 지금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상태고 너희 모임에서 팀원 중에는 지금 이런 전문성이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네. 뭐 이런 어떤 그냥 총괄적인 멘토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사실 지금 돌아가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막 놀듯이 만들고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그게 맞아. 뭐 그렇게 해도 돼. 네, 틈틈이 뭐 이렇게 지원 사업도 알아보고 뭘 좀 노력은 해라. 뭐 그 정도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 딱히 배움 자체는 막 옆에서 막 저희도 여러 가지 스터디 이렇게 놀기만 해서 되겠냐 만나서 그러면서 스터디를 같이 해보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뭐 유명한 책들을 찾아가지고 뭐 영화 예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따만한 책 갖고 와서 이렇게 한 10장 같이 읽고 이제 덮는 거죠. 그리고 술 먹으러 가고 이런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아이디어 내가지고 뭐 6건짜리 뭐 지금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찍어볼까? 막 이런 게 훨씬 더 같이 재밌고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고 제가 동아리 내내 회장을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회장을 3년인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번 뭔가를 그 새로운 신입을 모집하고 그 친구들에게 더 어떻게든 남아서 우리의 동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유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면서 지치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 어쨌든 오전 오후 내내 청소년분들이 만드신 영화를 보면서 어려운 점이나 뭐 재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사 했을 때 청소년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게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거에 이어져서 이제 제가 어쨌든 두 번째로 준비한 키워드가 우리인데요.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우리의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이제 대학 시절부터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일 때랑 우리가 아닐 때 그리고 채팅방에 보시면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공동 작업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작업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 힘든 점 각각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정답이 저희끼리 어떤 답이 점점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랬었구나 하면서. 일단은 제일 좋은 점은 촬영 현장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급하게 뭐 전화가 온다거나 이 전화는 지금 안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전화 있잖아요. 그거 이제 부탁해 가는 거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현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죠. 감독이 없어지면 영화의 한 장이 막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그냥 갑니다. 내가 없는데 그냥 가요. 영화 가고 있어요. 저기서 뭐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어떤 분께서 진상을 좀 피우고 계시면 다 해결이 안 되면 감독 불러가면 이제 가요. 내가 얘기한 척 하고 있을 테니까 영화 그냥 돌려 찍어 그냥 얘기한 척 하고 있고 그 진상분은 내가 영화를 잘 망치고 있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영화는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의 부품일 뿐. 네. 좋은 점 하나. 그럼 만약에 혼자라면 화장실 급한데 못 가고 진상 피우는데 데려놓고 갈 사람이 없다. 혼자이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은지. 아니, 네, 장난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 촬영 현장에 너무 오늘 찍을 게 많은데, 그래서 쉴 틈이 너무 없고, 그래서 화장실을 갈 타임이 놓쳤는데, 이 컷은 한 5분이면은 그 찍을 수 있는 짧은 인서트 컷이라던가 이럴 때 이제 맡겨놓고 화장실 가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저희가 한 번 대학교 때 제 첫 작품을 같이 공동 연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파일도 어디 있을지 좀 유실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상영도 한 번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짧은 이야기, 길거리에서 이제 친구 둘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어떤 그런 짧은 꽁트 같은 거였는데, 우리 정말 어렵구나, 이게 같이 작업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좀 싸우기도 싸웠던 것 같고, 서로 원하는 게 뚜렷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안 들려. 사운드가 차도 옆에서 찍었어요. 차 옆에서 지나가는데 대사가 안 들려요. 사람들이 대사가 안 들리고, 촬영도 그거 흔들림 보정 기능 이거 어떻게 키는지 몰라가지고 촬영도 이렇게 하고 있고. 다들 이제 서로 이렇게 품앗이로 해주고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그때 뭔가 준비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동 작업이라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의도 상할 뻔하고 막 이러니까, 네, 일단 각자 갈 길을 가자 하면서 이제 각자 방향대로 원하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고 저희가 뭐 여러 편 각자의 습작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영상 회사를 다니면서 뭐 영화는 아니지만 익혔던 어떤 기술들이 또 영화로 쓰일 수 있는 이렇게 방향들이 생기면서 이제 2016년에 오늘의 자리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연출을 하고 각본을 같이 쓰고 편집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을 채워주면서 하는 작업이 재밌구나,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좀 각자 원하는 게 확실해지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방향성이 생기니까 그런 게 되는구나 하면서, 네,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때 마지막이 뭐죠? 저는 그런 약간 불안이 많았는데, 이제 사실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준비해서 그 현장에서 진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모두가 결정을 내리길, 선택을 내리길, 감독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외롭고 도망가고 싶어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울 사람이 있고 서로 우리 어떡하지 하면서 이게 서로 의논하는 척 할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게 생기고,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홀로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에 빠져 있고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혼자 할 때는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같이 하면서 그게 많이 사라지고 또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나중엔 또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좀 튼튼해지는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제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행인에서 선어와 만나는 인물을 베트남 이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꼭 베트남이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주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애초에 기획을 했었고요. 굳이 베트남이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타국에서 왔을 때 달라지는 어떤 풍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변화지만 다른 삶을 기대하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눈일 뿐일 수도 있는 것.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베트남 이주 여성을 선정했었고, 그리고 이제 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설정인지라 이게 실제로 어떠실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두 번을 했었어요. 그 40대 중반 여성분과 그분의 조카이신 전남대학교 다니시는 20대 초반에 옆에서 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몇 살인지 이런 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눈에 대한 기억을 물어봤더니 대체로 비슷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환상화 시키진 않지만 실제로 눈이 잘 내리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TV에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공포증이 있었다. 사실은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 들었던 제일 신기했던 순간은 마음이 이렇게 되게 움직였던 순간은 한국말 처음 배울 때 제일 기억이 남는 단어나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처음에 한국말 배우다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다고 희망이라는 말을 배웠었대요. 그래서 희망 해놓고 희망이 무슨 뜻인지 들은 거죠. 이 단어가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되게 흔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상에 있다는 걸 처음 들은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고, 그게 이 눈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의 감정 아니었을까? 사실 그건 글자일 뿐이고 눈도 눈일 뿐인데 거기에서 희망이든 미래든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거기에는 그런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도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눈을 처음 보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언덕에서 만나잖아요. 그 두 분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분들에게 들은 걸로 쓴 대사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서 어떤 부분이 신기했냐고 물어봤을 때 한국인들은 산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베트남도 산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거기는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닦아놓은 등산로로 그러니까 워낙 깊은 정글도 많고 이렇게 기후 자체가 달라서 그리고 산을 별로 다 안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재밌었던 기억도 나고요. 네. 이어서 행인에 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을 적어왔는데, 보셨듯이 행인 마지막에 영어 제목이 스탠바이로 붙여져 있어요. 이게 스탠바이라고 하면은 슛 들어가기 전에 스탠바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럴 때는 왠지 정지,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딱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행위는 여기 안에서 이제 열심히 걷는 사람 혹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제목 행인과 스탠바이 이 영제목 사이에 의미가 약간 충돌되면서 재미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설정하신,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네. 행위는 일단 처음부터 네, 한국 제목이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지나가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 그리고 영화에서 엑스트라, 보조 출연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행인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만나서 지나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영재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한다면 할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행인에서 그 한국어에서 오는 그 지나쳐가는 그런 이미지랑 또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바이는 대기하다 기다리다 어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앉아있는 스탠바이미 할 때 그런 나란히 앉아있는 어떤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딪히게끔 의미를 만들어 보는 거를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저는 영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는 영화라서 저희 영화는 해외 영화제에 가지 않아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화 자막 있잖아요. 저희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한국 사람만 볼 거면 화면만 가렸지, 자막이 화면만 가리고 있죠. 네. 스탠바이미 이야기해 주신 거, 그 의미도 유도를 하셨다는 게 그게 또 짜릿하고 또 재미있네요. 저는 혹시 그 신기로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실 분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보신 신기로 관련해서 질문 하나 준비해 왔어요. 신기록의 소진이 운동장에서 이제 달리다가 우연히 현숙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고 결국에는 현숙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뛰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상에서 마주치고 뭔가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이 결국 나의 중요한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까지의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마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 같은 것이 소진한테는 뭐였을지 궁금했습니다. 영어 그로의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면, 허준 감독이 소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개연성이라던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막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른 영화를 보면서도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캐릭터는 의도와 심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설명되는 거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캐릭터다. 그 말은 즉슨 어떤 의도,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죠. 돈에 욕심이 많은 캐릭터인데 한 번도 일을 하지 않고 한 번도 돈을 훔치지 않고 한 번도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돈을 욕심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돈을 욕심내는 캐릭터가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저가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삶에서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저인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그런 관련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 비건이 되고 싶은데 한 끼도 고기가 없는 식단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난 비건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말 하고 싶었어요. 약간 작곡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캐릭터라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캐릭터가 생기는 거지,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된다가 아니라고,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캐릭터가 잡히는 거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관련해서 제3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이때 이 신기록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수진이라는 인물이 그 현숙의 손을 잡게 뛰어가게 만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처음부터 정해진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그 달려간다라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발견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한다 해서 시작하는, 이해하고 싶다? 궁금해한다라는 것을 시작했고, 그거는 저희가 평소에 일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상황을 목격했고, 저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어떤 상황이길래 저랬을까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이 인물을 통해서 완성이 되려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 인물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경 배우가 출연을 해주시는데, 저희랑 이제 새 작품을 연달아서 하고, 이제 고마운 사람이라는 곳에서 나오시지만 이제 새 작품은 주연이셨는데, 그때 이제 퍼플레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유튜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신기록이라는 영화를 본인이 이해하는 소개로 이제 벽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다시 행인에 대한 질문 하나를 더 주셨어요. 행인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감독님들께서는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영화를 만들고 예술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해야겠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든지 이제 창작과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든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뭐든지 딴 거에 대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 말고, 이것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가부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 순간 제가 뭔가 원하는 게 무엇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자료조사하면서, 행인 관련해서 자료조사하면서 이주여성 관련된 어떤 자료 찾아보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내용에는 여기서 전화를 안 받는 것은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거거든요. 집에 들어가라고. 그거를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계속 전화를 하고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가는 활동 자체도 막아요. 그냥 사회적 관계망을 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언어도 끊고, 경제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고 입만 닫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엄청 끔찍한 순간이죠. 근데 제 눈에 보인 거는, 지나가는 것들, 제 옆으로 지나갔던 그 상황에서 제 눈에 보였던 거는, 근데 그 사람이 문을 나가고 거짓말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몰래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보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나가는 것들에서 뭘 자세하게 보고 그 팩트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사회적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내가 먹고자 하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를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행인에서는, 행인을 만들었던 순간, 행인이라는 작품의 대상이 됐던 이주여성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희망이 나한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그런 면을 발견하고 싶어 했고 그 면 사람들한테도 주고 싶어 했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선화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더 만들 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화가 이제 자리에 앉기 전에 무덤가를 지나가다가 그 비석을 보잖아요. 거기가 이제 광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인데 저희도 그때 로케이션 헌팅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고 그것이 이제 사실 이렇게 죽음이 기록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기록된 한 문장인데 그 사람이 이미 지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지나가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시기일지 모를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지쳐있는 선화가 그걸 지나가면서 그 문장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또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기다리는 것에 대한 내가 삶을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순간에 또 어떤 의미를 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저희한테 그 당시에 특히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만든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지나가는 것들, 흘러가는 것들, 그리고 기다리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생각할 때 감독님들이 느끼는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0분 넘었네요. 우리들에게 영화, 네. 영화가 저한테는 좀 영상 미디어 중에는 제일 좀 단순한 그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단순한 합으로 뭔가를 창출해내는 되게 신기한 어떤 그래픽이나 딱 한 화면 넘어가고 그 화면 다음 화면 나오고 그 다음 화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것이지만 다른 영상 언어들보다 훨씬 간결하면서 단순하면서 되게 강력하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멋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명화극장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런 거 보면서 뭐 특조가도 없고 그런 영화들 보면서 또 이런 감정을 나한테 줄 수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되게 신기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걸 그런 느낌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계속 하고 싶은 되게 재밌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장르든 사실 이야기라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 보니 또 영화까지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극장 안에서 꼼짝없이 2시간 동안 그 화면을 보게 하는 게 영화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OTT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각자가 흩어져서 보고 있긴 하지만 네. 그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마주하게 되는 첫 순간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컸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해왔던 방향들이 사실 제가 어떤 시기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 마음들을 이야기로 또 관객들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게 사실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큰 힘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그냥 나의 주장이나 어떤 나의 생각을 그냥 말로 했을 때 닿지 않을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 말 듣고 싶지 않고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떤 사람의 상황과 어떤 캐릭터와 이야기와 엮임과 이런 것들을 구성을 통해서 영화로 표현했을 때 또 다른 면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어떤 영화의 의미로 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청소년분들이 만드신 영화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나 말고 한 명만 더 있어도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뜻깊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니고 한 명만 더 있으면 우리가 되고 더 큰 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한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귀한 경험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친구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더 많은 우리의 영화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GV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데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